한때 봄이 오면 캠퍼스는 들썩였습니다. 대기업 공채 일정이 뜨고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수천 장의 이력서가 기업으로 쏟아졌습니다. 신입사원 공채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한 세대가 사회로 들어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5년의 봄부터 채용 게시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올해 신입 채용 있나요? 경력만 뽑습니다. 인턴 후 전환도 미정입니다. 이번엔 계획이 없습니다. 처음 사회로 나가려는 수많은 청년들 앞에 공통된 답이 돌아옵니다. 신규 채용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고, 기업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신규 채용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붕괴,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올해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약 60% 수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곳 중 7곳 이상이 그래도 신입은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곳 중 4곳이 아예 신규 채용 계획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퇴직자도 함께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덜 뽑고 나가는 사람도 줄며 기업 내부는 정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용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격을 받는 쪽은 사회로 막 들어오는 20대 청년층입니다. 전체 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지만 청년 고용률은 1년 반 이상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체감 취업난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이 신입 채용을 줄이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비용입니다. 신입사원 한 명을 뽑는 순간 기업은 단순히 월급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보험, 복지비용, 교육비, 멘토링 비용, 그리고 실수를 감수해야 하는 학습 비용까지 떠안습니다. 정규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 채용하면 쉽게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2023년 이후 지속된 고금리, 수출 둔화,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기업은 다시 긴축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최우선이다. 신입을 뽑았다가 23년 뒤 감당 못하면 더 큰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기업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영역인 신규 채용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I와 자동화의 확산입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주로 공장, 생산 라인, 단순 반복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사무직과 신입사원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이 믿음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문서 요약, 자료 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엑셀 정리, 회의 정리, 고객 응대. 과거에는 신입사원이 맡던 이 업무들이 이제는 AI 한 줄 입력으로 끝납니다. 기업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사원 한 명을 뽑아 몇 달을 교육할 필요가 없다. AI 시스템 구축 비용이 더 싸다. 실수도 없고 야근도 없고 이직도 없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AI 도입 이후 신입 채용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명확히 말합니다. 신입이 하던 일의 절반은 이미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이 말은 곧 신입이 쌓아가던 경험의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기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은 회사가 키운다. 처음엔 몰라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할 여력이 없다. 실제로 최근 채용 시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경력 2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같은 조건입니다. 반면 20대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50대 이상 숙련 인력 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말합니다. 신입은 가르쳐야 하지만 경력자는 바로 성과를 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사회 전체는 점점 이상한 구조로 변해갑니다. 모두가 경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경력을 쌓을 첫 자리는 사라지는 구조. 이것이 2025년 한국 청년들이 맞닥뜨린 가장 잔인한 딜레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의 수는 줄고 청년의 수는 줄고 노인의 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지방 대학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는 사람 자체가 부족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자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지방의 중소제조업, 고된 3D 업종, 낮은 임금의 현장 노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년들이 몰리는 곳은 수도권, 대기업, 사무직과 전문직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원하는 자리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청년은 일을 못 구하는 기묘한 이중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건 원래 그런 것 아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취업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취업난은 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의 취업난은 주로 경기 침체, 대졸자 과잉, 산업과 전공의 미스매치, 제도적 문제 같은 순환적 요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경기가 나아지면 채용이 늘고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취업난은 여기에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AI가 신입 일자리를 실제로 대체하고 기업은 신입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보기 시작했고 인구 구조 변화로 사회 전체의 인력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채용은 경기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하는 밸브가 아니라 점점 영구적으로 좁아지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회는 점점 더 입구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경력은 있는데 들어온 적은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둘째, 기업 내부는 빠르게 고령화됩니다. 젊은 세대가 줄고 조직의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갑니다. 혁신은 느려지고 세대 갈등은 깊어집니다. 셋째, 청년들은 더 오래 준비하고 더 늦게 사회에 진입하며 결혼과 출산은 더욱 멀어집니다. 이는 다시 출산율 하락과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기업은 또다시 사람이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 채용의 몰락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간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나? 왜 기업은 신입을 안 뽑나? 왜 나라는 이렇게 되었나?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첫 일자리라는 개념을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사회인가? AI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비용 압박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 구조 역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신입이 사라진 사회에서 청년은 어디서 경험을 쌓고 누구에게 배워야 하며 어떻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신규 채용의 몰락은 단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사회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때 입사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호였습니다. 교복에서 정장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이름 뒤에 붙은 세 글자 사원. 그러나 지금 그 입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곳에서는 이미 문이 닫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우리는 취업난의 시대를 넘어 첫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몰락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통계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이력서가 돌아오는 속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입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만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뒤늦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신규 채용은 한 사회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마지막 문이었다고 말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